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도로교통법 제9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차의 등화, 그리고 신호, 그리고 승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9강 시간입니다. 페이지는 478쪽입니다. 차의 등화. 478쪽 차의 등화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의 등화는 주로 이제 밤에는 등화를 켜야 되겠죠.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등화를 켜야 되겠습니다. 언제입니까? 해가 진 것은 일몰 후, 그렇죠? 해가 지고 일출 전, 해가 뜨기 전까지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 부득이한 사유로서 도로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키는 경우, 또 안개가 끼거나 비나 눈이 많이 올 때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정차, 주차하는 경우는 차에 등화를 켜야 되겠죠. 특히 터널 안에서 고장이 났다거나 또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에는 자, 뭘 켜야 될까요? 전조등, 앞에 있는 전조등을 켜야 되고, 또 어떤 경우입니까? 차폭등도 있겠죠? 차폭등. 여러분, 차폭등은 차의 앞뒤에 있는데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노란색이 되겠죠. 그리고 미등, 미등은 뒤에 붙어 있는 것이 미등이 되겠고, 차폭등은 앞과 뒤 사이의 색깔은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차폭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조등과 차폭등과 그리고 미등이 있는데, 이런 미등을 등을 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켜야 할 등화는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전조등, 차폭등, 미등, 그리고 번호등, 번호등의 등이 있죠. 또는 그 승합차 같은 경우 있죠. 여객자동차 같은 승용자동차는 실내 등도 켜야 될 것입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어떻게 될까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앞에 있는 전조등과 미등만 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되는 차는요, 미등과 차폭등과 번호등을 켜야 되겠습니다. 견인되는 차는 미등과 차폭등과 번호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등 외의 모든 차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를 켜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중요한 거 없고요. 그 다음 2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의 경우 등화 조작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등화의 바퀴를 줄이거나 일시 등화를 끄는 등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합니다. 기억 별표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의 등화의 조작입니다. 작년 이것이 서울시 2014년도 운전지에도 출제가 됐는데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는 전조등의 바퀴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일시 전조등을 꺼야 한다. 앞에 등을 꺼란 얘기죠. 그러나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켜도 상관이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A번 지난 2014년도에 시험에 나왔는데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는 전조등의 바퀴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일시 전조등을 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차의 신호가 되겠는데요. 도로교통법 38조 차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차의 신호는 뭡니까? 운전자는 좌회전이 있죠. 우회전, 횡단, 뉴턴, 서행, 정지,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또 방향 지식이 있죠. 방향 지식이 또는 등화로서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480쪽 신호의 시기 및 방법 나오죠. 자, 신호를 행할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행할 시기가 있죠. 또 신호의 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보통 차도에서 운행할 때 좌회전을 하거나 또는 좌회전 또는 횡단, 뉴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고자 할 때, 그러니까 도로를 가다가 좌회전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좌회전 하기 직전 30m 전, 고속도로에서는 그 100m 지점에서 신호등을 행할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좌회전 행위를 거기 그 신호를 행할 시기 보시죠. 좌회전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좌회전을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 지점에 이르기 전 30m입니다. 30m 전.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신호를 행할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30m와 100m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밑에 보니까 두 번째 우회전도 마찬가지죠. 우회전 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 지점에 이르기 전 30m,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신호를 행할 시기가 되겠습니다. 거기 끝에 보니까 신호의 방법 나왔죠. 좌회전 할 때는 왼팔, 우회전 할 때는 오른팔을 이렇게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또는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차에서 왼쪽 방향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오른쪽의 방향 지시기 등을 조작할 것, 뭐 신호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손으로 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세요. 서행할 때. 그래서 지금 그 2번에서는요 신호의 시기 및 방법에서는 좌회전 할 때, 우회전 할 때 여기 별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제일 밑에 서행할 때 한번 볼까요? 서행할 때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서행. 팔을 자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상하로 이렇게 흔들거나, 그죠? 자동차 안전 기준에 의하여 장치된 제동등을 깜빡일 거, 서행, 그죠? 자동차 안전 기준에 의하여 장치된 제동등을 깜빡일 거, 서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차의 신호는 손이나 방향지기 등화로서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승차 또는 접재의 방법과 제한입니다. 운행상의 안전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별표시입니다. 운행상의 안전기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차분히 교재를 읽어보시면 뭐 이해가 될 거고요. 저는 출제 빈도가 높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상의 안전기준 나왔습니다. 승차 또는 적재 기준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요 뭐가 있어요? 승차 인원이 있고 적재 중량이 있어요. 무게가 있고 적재 용량 등이 있습니다. 용량 등에 관하여 운행상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하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에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이 승차 또는 적재 기준인데요. 자동차 같은 건 말이죠. 자동차. 그러나 이제 고속버스라든가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되고요. 일반 버스 같은 것은 승차 정원의 11할 이내는 110% 이내의 승차를 넘어서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0명이 승차 인원이라면 110%면은 44명을 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고속도로에서는 승차 정원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승차 정원은 11할 이내가 되겠고요. 고속도로에서는 승차 정원을 넘어서는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라든가 화물자동차 승차 정원은 승차 정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뒤에 화물만 싣게 되면 앞에는 운전석하고 조수석하고 한 명도 탈 수 있죠. 이런 승차 정원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의 적재 중량입니다. 적재 중량도 적재 중량의 11할 이내만 적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중에서요, 적재 용량인데요, 화물자동차라든가 그리고 이륜자동차라든가 소형 3륜차는요, 그 자동차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길이 적재 용량이죠. 중량이 아니라 용량이 되겠습니다. 용량은 길이 같은 것은 10분의 1을 더한 길입니다. 만약에 자동차의 길이가 10m라고 한다면 11m까지 10분의 1이니까 그렇죠? 길이는 10분의 1을 더한 길이. 그리고 이륜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륜 자동차는 적재 장치 길이에 30cm를 더한 길이. 일반 자동차는 10분의 1을 더한 길이가 되겠고요. 이륜 자동차는 30cm를 더한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비는 자동차의 백미러 후사경으로 봐가지고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면 충분한 너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m가 되겠고요. 4m. 그러나 도로 구조의 보존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고시한 도로 노선은 4.2m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형 3륜차는 지상에서 2.5m, 그리고 이륜 자동차는 2m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지난 2014년 대구시 운전직에 출제가 됐는데요. 높이에 대해서 지상으로부터 4m, 그리고 도로의 보존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고시한 도로 노선은 4.2m, 소형 3륜차는 2.5m, 이륜 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m의 높이를 알면 되겠네요. 이런 길이와 너비와 높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는 적재 용량 기준이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 외배 규정입니다. 안전 기준을 넘는 승차, 적재의 허가는 반드시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을 때는 안전 운행상 필요한 조치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안전 기준을 넘는 화물에 적재 허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길이 또는 폭의 너비 30m, 길이 50m 이상의 빨간 헝겊을 갖다가 화물 트럭 차 있잖아요. 그 물건, 이런 철근 같은 거 싣고 갈 때 빨간 그 헝겊으로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이런 것들은 안전 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 허가를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빨간 헝겊 표지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밤에 운행하는 경우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에 2번.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거기 유아가 아니라 고쳐주세요. 영유아입니다. 유아를 다 영유아로 개정됐죠.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한 조치가 있죠. 운전자가 말이죠. 승차 인원이라든가 적재 중량, 적재 용량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건 누굴까요? 지방경찰청장이 되겠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은요,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그리고 적재 중량, 적재 용량 등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482쪽에 보시니까 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 자, 정비불량차는 당연히 운전을 금지해야 되겠죠.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 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 관리법이나 건설기계 관리법 또는 그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이런 차를 뭐라고 합니까? 정비불량차를 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바로 정비불량차는 운전 금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비불량차, 자동차 등의 점검은 누가 하느냐? 경찰 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에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 등록증 또는 운전면허 허가증 제시를 요구하고 그 차의 정지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점검 결과 정비 불량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는 어떠한 조치를 할까요? 그죠? 운전자 하여금 당연히 응급 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게 하거나, 그죠? 그리고 교통 상황을 참작하여 통행 구간이라든가 또는 통행로와 운전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후에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응급조치를 하고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의 일시 정지 또는 차의 사용 정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비 상태가 너무너무 불량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자동차 등록증을 경찰 공무원에게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기간은 10일 이내 기간을 두어서 정비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기간에는 당연히 그 차의 사용을 정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A번 별표시 하시고요. A번, B번 나왔죠? A번, B번 별표시. 국가경찰 공무원이 운전의 일시 정지를 명할 때는요, 국가경찰 공무원이 운전의 일시 정지를 명할 때는 정비 불량 표지를 자동차 등의 앞면 창률에 붙이고 정비 명령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정비하라고 명령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경찰 공무원은 A의 조치를 할 때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정비불량 표지를 찍거나 훼손하여 못쓰게 해서는 아니 되며 정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떼어내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불량 자동차 등의 정비입니다. 정비를 한 다음에는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되고,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로 하여금 확인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확인을 받고자 할 때는 뭘 제출합니까? 정비 명령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뭐 중요한 거 없고요. 자, 여러분 483쪽에 보면 유사표지 제한 등 운행 금지가 나옵니다. 유사표지의 제한 및 운행 금지. 유사표지 제한입니다. 자, 원칙 누구든지 자동차 등의 교통 단속용 자동차, 범죄 수사용 자동차나 그 밖에 긴급 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유사, 비슷한 유사 표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사 표지 및 도색의 범위입니다. 긴급 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는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 기호 등 문자, 이런 것들은 표지를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 초보 운전자입니다, 뭐 뿅아리 같은 표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이나 기호 등은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사 표지 등 도색의 범위가 되겠고요. 자, 이 시간에 차의 등화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밤에 도로에 차를 운행할 때 자동차는 전조등을 켜야 되고 차폭등과 미등, 또 번호등 또는 이런 거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 자동차는 실내등 조명까지도 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야 되겠고요. 또 견인되는 차는 미등과 차폭등과 번호등을 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또 승차 적재 기준은 어떻게 되죠? 일반 자동차 같은 것은 승차 정원에, 그러나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는 제외되고 자동차의 승차 인원은 승차 정원에 11알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는 승차 정원을 넘어서는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의 적재 중량도 11알 이내가 되겠고요. 자동차의 적재 용량은 길이는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 이륜 자동차는 30m 이내가 되겠고요.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백미러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높이는요, 화물 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m, 그리고 고시한 도로 노선의 경우는 4.2m, 그리고 소형 3륜차는 2.5m, 이륜 자동차는 2m, 이런 것들 숫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뭐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 불량차 운전 금지하는 건데요. 국가경찰 공무원이 그 운전의 일시 정지를 명할 때는 정비 불량 표지를 자동차 등의 앞면 창유리에 붙이고 정비 명령서를 교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정비 불량차 등을 정비를 하게 되면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차의 등화와 신호, 그리고 승차에 대해 살펴봤고요. 또 하나 이런 거죠.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할 때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 지점에 이르기 전 30m 전에서 신호를 행할 시기가 되겠고,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 지점에 이르렀을 때, 아니 100m 이상에 이르렀을 때 신호를 행할 시기가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 문제가 제일로 많이 되는 게 이 3장입니다. 3장. 지금 6강, 7강, 8강, 9강에 3장에서 차마의 통행 방법을 지금까지 공부한 거예요. 차마, 자동차 운전자가 차마의 그런 통행 방법을 쭉 공부했는데요. 여기서 출제가 제일로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10강부터는요. 10강, 11강, 12강, 12강까지 해가지고요. 12강까지 해서 3강에 걸쳐서 문제를 한 106문제 정도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책 내용을 쭉 한번 점검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고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이 출제 예상 문제인지를 문제를 풀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